송현주의 문화톡톡 부부의 세계, 배신의 대가는 왜 혹독한가?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비지상파, 채널 최고 시청률 28.371%를 기록하고 막을 내렸다. 주인공 지선우는 남편 이태호의 배신에 증오하며 복수를 생각했고, 복수의 과정에는 대가가 따랐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토록 숭고한 인연이 사랑이라는 약한 고리로부터 기인한다는 것, 곱씹을수록 간담서늘하다. 사랑은 무한하지도 불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부부의 연을 맺으며 우리는 약속했었다. 너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러나 약속은 버려졌고 사랑은 배신당했다. 배신으로 시작된 증오, 그리고 이어지는 서로를 향한 복수. 복수에는 응분대가가 따르는 법, 복수란 상대뿐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하는 것이란 걸 알아야만 했다. 기획이도에서 보듯이 부부의 세계는 부부간의 배신을 시작으로 이후의 인물들이 선택하는 삶의 태도에 집중한다. 배신으로 인한 아픔으로 증오하고 서로를 향해 복수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든다. 이태호의 외도와 배신의 복수를 꿈꾸는 지선우는 손재혁과의 하룻밤으로 이태호를 배신한다. 지선우는 배신의 피해자이자 손재혁의 아내인 고일림에게는 가해자가 된다. 역시 이태호는 배신의 가해자이면서 자신 때문에 벌어진 지선우의 외도에 대한 피해자가 된다. 이로써 이태호와 지선우는 서로를 향한 증오와 복수의 감정에 얽히고 손재혁과 고일림 가정도 내부적으로 균열하게 된다. 기존 부부 간의 배신과 배신 이후의 삶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들은 배신을 주도한 인물과 배신을 당한 인물의 대치 상황을 그리면서 배신을 주도한 인물에게는 응분의 벌을, 배신을 당한 인물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는 전개를 자주 보여주었다. 배신을 주도한 인물에게 가해지는 응분의 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상실에 아픔을 주는 것이었다. 상실의 대상은 부부가 이루는 세계에 얽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부터 재산, 건강, 자기 자신, 그리고 배신하고 선택한 새로운 사랑에 대한 판타지까지 다양하다. 부부가 배신을 할 때는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식을 잃게 만든 유형으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I am love가 있다. 영화는 재벌의 아내로 살아가는 중년 여성 엠마의 일탈을 보여주는데, 아들의 친구와 사랑에 빠진 엠마에게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아들을 잃게 만든다. 그것도 어머니와 친구의 관계에 상처받은 아들이 엠마에게 분노하는 그 순간 엠마의 눈앞에서 죽게 했다. 다른 사랑에 대한 판타지를 잃게 만든 유형으로 사라폴리 감독의 우리도 사랑일까가 있다. 프리랜서 작가 마고는 착실한 남편을 사랑하지만 권태로움을 느끼던 중 우연히 만난 이웃 남자에게 새로운 설렘을 갖게 된다. 마고는 혼인 중에 육체적인 외도는 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판타지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그러나 이혼 후 이웃 남자와 함께 살아가는 마고는 일상이 되어버린 사랑으로 판타지가 깨어진 삶을 살아간다. 배신을 당한 인물에게는 주어지는 새로운 희망은 인생을 역전할 새로운 기회, 더 나은 인성과 조건을 갖춘 소위 백마탄 이성이다. 배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과거 결혼 생활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배신을 주도한 인물에게 상대를 배신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만들어주는 형식이 많았다. 배신을 주도하는 인물이 왜 배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구차하지만 나름의 정당성으로 배신을 당한 인물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래서 배신을 당한 인물이 이후의 삶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개선해 나가며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변신을 도와주는 것이 새로운 기회와 기존 배우자보다 더 나은 이성인 것이다. 배신의 고리로 얽힌 부부의 세계 속 지선우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까? 우선 지선우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지선우는 친구와 동료가 이태호의 배신을 눈감아주고 동조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태호의 외도를 아들마저도 알고 있는데 지선우만 몰랐다는 것. 그로 인한 수치심과 배신감은 지선우를 의심과 불신의 늪에 빠져들게 한다. 그리고 지선우는 사회적 입지를 잃어간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시선을 견뎌야 하고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니며 부원장의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 이준영이 일탈하면서 지선우는 아들마저 잃게 된다. 끝으로 자기 자신이다. 지선우는 증오와 복수에 집착하면서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아들에게마저도 멀어지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자기 자신이 상실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선우에게 새로운 기회나 새로운 사랑은 없었다. 그것은 어쩌면 지선우 역시 손재혁과의 외도로 고일임에게 가해자로서의 입지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결국 지선우가 얻은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었다. 최선을 다해 발버둥치며 배신당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던 지선우는 자신이 발버둥 칠수록 현재는 더 무너져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부부의 세계는 왜 배신에 대한 대가가 혹독한가? 결혼은 부부가 되는 것과 함께 서로의 가족과 지인이 모두 가족으로 얽히게 되는 일이다. 결혼을 한다고 선언하며 축복을 받는 것만큼 부부간의 배신과 이별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화제가 되고 상처가 된다. 연인의 세계에서도 배신은 나쁜 것이지만 그 여파가 다르다. 그만큼 결혼이 주는 무게감과 책임, 사회 공동체 최소 단위로서의 가족이라는 견고함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부의 세계가 아들 이준영을 핵심에 두고 지선우와 이태호의 욕망을 보여준 것은 부부란 어떤 관계성의 존재인지, 그 속에서 부부 각자는 또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존재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주었다. 고1임 손재혁 부부의 재결합을 축하하고 지선우가 고산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 지선우는 이태호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한편 재결합해서 행복한 것만 같았는데 결국 마음 한켠에 바람핀 남편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어 괴로운 고1임 결국 이 커플도 이혼의 길을 걸어요. 다시 지난주 15회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이태호는 준영이를 데리고 가서 지선우와 통화합니다. 결국 찾아온 지선우가 셋이서 같이 밥 먹자고 해요. 하지만 정신 못 차린 이태호는 새 식구 다시 시작하자며 개소리를 시전하고 화가 난 준영이는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지자마자 이태호가 차에 치일 뻔하고 지선우는 측은한 부부의 마음이 생겨 이태호를 보듬어 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이제 너무나 지긋지긋한 상처받은 준영이 결국 원작처럼 가출해요. 그로부터 1년 후 준영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들 일상으로 돌아와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와중에 여다경 불륜녀 주제에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건 없나 짜증 크크 그리고 마지막 엔딩 번호키 누르는 소리와 함께 준영이인 것처럼 지선우는 반겨주고 끝납니다. 하지만 얼굴이 보이진 않아요. 과연 이건 지선우의 상상일까요? 현실일까요? 결국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엔딩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열린 결말로 끝났네요. 결국 준영이만 불쌍해요. 드라마 속 고전 소재인 불륜을 세심한 심리 묘사로 풀어내 호평받은 JTBC 금토극 부부의 세계가 시청률 28%대라는 대기록을 쓰고 퇴장했다. 1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0분 방송한 부부의 세계 마지막 회 시청률은 28.371%를 기록했다. 이는 자체 최고 기록이자 같은 방송사 스카이캐슬을 넘은 비지상파 드라마 최고 성적이다. 최종회에서는 지선우와 이태호를 비롯해 모두가 복잡다단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각자의 길을 걷는 모습이 그려졌다. 부부의 세계의 신드롬급 흥행은 탄탄한 원작을 바탕으로 한 극본부터 트렌디한 연출, 배우들의 열연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덕분으로 평가된다. 막장의 개연성과 심리 묘사 더해 완성도 확보.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는 흔히 막장으로 분류되지만 부부의 세계는 단순한 막장을 넘어 뛰어난 심리 묘사극으로 호평받았다. 이태호의 외도에서 비롯한 지선우 가족의 분열이 급속하게 전개된 6회까지가 특히 그랬다. 잘 나가는 아내 지선우에게 평생 느껴온 열등감을 비윤리적인 불륜으로 표출해버린 이태호와 어릴 적 완성하지 못한 가족이라는 그림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살아온 지선우의 스토리는 개연성 있는 전개를 완성했다. 아울러 아들 준영 역시 요동치는 부부관계의 큰 피해자로 비중 있게 그려지고 준영을 고리로 서로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의 모습이 묘사되면서 현실감도 확보했다. 이 밖에도 반복되는 일상을 견디지 못하고 매번 외도를 일삼은 손재혁과 참고 참다. 결국 이혼을 선언한 고유림 등 다양한 얼굴의 부부를 조명해 공감대를 넓혔다. 아울러 부부의 세계는 원작 영국 드라마 닥터 포스터의 줄거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어느 정도 현지화를 하는 데 성공했다. 전편을 19세 이상 시청가로 해 원작이 지닌 소재와 연출의 자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정서를 고려해 다소 수위를 낮췄고 늘어난 분량에 맞게 중간중간에는 스릴러와 추리 요소도 가미하며 현실감과 극성의 조화를 이뤘다. 물론 이를 두고 이야기가 늘어졌다는 비판도 있었다. 공희정 드라마 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부부간 갈등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는 사건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의 세계는 각 상황에 부닥친 인물들의 심리를 면밀하게 그려냈다며 부부, 아이의 문제를 다각도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출면에서도 모한일 PD는 전작 미스티에어 가진 자들의 속내에 있는 민낯을 잘 뚫고 들어가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시정극 완결판 보여준 김희애와 화제성에 불붙인 나무들. 김희애는 이번에 이태호와의 가장된 행복을 깨닫고 복수를 꿈꾸는 동시에 자신도 피폐해져가는 지선우의 심리를 밀도 있게 그려냈다. 아들 준영에게도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나와 오열하는 장면은 여러 장면 중에서도 감정의 정점을 찍었다. 아울러 김희애는 남다른 패션 감각과 스타일링으로 드라마 속 등장한 제품들을 완판시키기도 했다. 드라마 주탁이진 중년 여성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는데 공을 세운 남배우들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태호 역의 박해준은 두 여자 사이를 오가는 남자로 분해의 캐릭터 특유의 지질한 면을 10분 소화해내며 호평받았다. 손재형 역의 김영민 역시 전작에서의 귀때기, 이미지를 지우고 미워할 수 없는 철부지 남편으로 사랑받았다. 반대로 지선우의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한 김윤기 역의 이무생은 여심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또 이태호와 내연 관계에서 결혼까지 했다가 결국 선우와 같은 처지에 빠진 여다경 역의 한소희는 이번 작품으로 스타 반열에 올랐다. 수려한 외모에 더해 인생의 쓴맛을 한참 덜 본 캐릭터를 나름대로 잘 소화했다는 평이다. 이밖에 부모의 이혼으로 방황하는 아들 준영을 연기한 아역 배우 전진서, 가장 현실적인 아내의 모습을 담은 고유린 역의 박선영, 얄미운 설명숙 역의 최국희를 비롯한 가정사랑병원 사람들과 여병규 아내 엄효정 역의 김선경 등 고산마을 여우의 사람들도 극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한편 부부의 세계 후속으로는 원작인 영국 BBC 닥터 포스터를 방송한다.